잘못했어. 아니 나도 졸린가 봐. 아씨 말이 잘못했어요.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 자야 돼요. 아니 잠을 많이 자고 왔어요. 근데도 졸려요. 그러니까 자요. 맞아요. 뭘 그니까 자야죠. 그럴 때 더 자면은 잘수록 더 안 돼요. 아니면 나 이거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서 신나서 그런 거? 이거 끝나면 고기 먹으러 가요. 뭐야? 이거 듣고 하는 거죠? 아이씨. 아 몰라. 자 여기나 보세요. 148쪽. 어쭈그리 안고 148쪽을 피십시오. 지난 시간에 하다만 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표 잘 보셨죠? 영어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영어가 많이 바뀌어서 이거 끝나자마자 영어 튀어가야 될 애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이거 주에도 봤지? 너 튀어가야 돼.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영어로. 내가 이걸 인화끼리 한 반으로 묶었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화끼리 한 반으로 묶었다고까지 들었어. 뭘 그렇게 중얼중얼 대? 야, 니네 뭐 어차피 영어 반편성 그거 알려주자면 니네 영어 반 애들 개 많은데 화이팅 하시고요. 자리 전쟁일 것 같은데. 다. 고2 세 반이 두 반으로 합쳐졌잖아, 영어가. 그래서 한 반에 17, 18? 다 이러더만. 열심히 자리 전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자리 전쟁 하시고요. 내가 알기로 학교끼리 묶었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학교끼리 묶었다니까 최대한 학교끼리 묶어서 갔대.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던데 시험범위 비슷한 애들끼리 묶었다는데. 그래서 월수로 가는 애들은 월수로 가는 애들끼리 시험범위가 비슷하고 화목이 있는 애들은 화목이 있는 애들끼리 시험범위가 비슷하다는데. 인이 있어. 화목이 인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아마 동현, 지우, 니네 만약에 영어 다시 들으면 너네도 이거 끝나자마자 영어로 튀어가야 돼. 니네 영어 월수로 바뀌었어요. 니네는 선인고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화목에 안 오지 니네 그러면. 월수금 오지. 월수금. 나는 월금이고 영어가 월수니까 화목 안 오지. 그거 개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의 클리닉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가 한 반에 한 교실에 전 인원을 다 때려놓고 클리닉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니 금요일날 시킬 수 있었거든? 누가 물리학을 하러 가는 바람에 누가 물리학을 하러 가셔가지고 그리고 양도영쌤이랑 얘기를 했는데 니네 영어 보강 금요일로 잡는데 시험 대비 보강 시험 대비 뭐 어떻게 주말에 노는 거지. 너만 이제 지옥인 거지 물리학 때문에. 대신 주말 놀잖아. 대신 토요일에 놀잖아. 토요일에. 그거 어차피 밤늦게인데 뭐. 그거 하나만 하러 오면 되는데. 나는 시험 대비 보강을 토요일에 잡으려 했더니 토요일에 시간표가 꼬여서 나는 토요일에 못하고 나는 무조건 2조일이거든요. 나는 무조건 2조일만 하거든요.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3월 다음 주부터 이제 3월 학기 시작을 하는데 시간표가 바뀌었으니 바뀐 시간표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시간표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니네를 안 건드려서 애꿎은 1학년이 9시로 갔어요. 1학년이 9시로 갔고 그래서 경연이네 반은 토요일 갔어요. 너네 안 건드려서 나온 결과입니다. 너네 안 건드렸어요. 내가 애초에 시간표를 짤 때도 니네는 애초에 건드리지도 않았고 너네랑 그리고 중3 너네랑 중3 애들 안 건드렸어요. 그 둘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건드려가지고 난리를 쳤죠. 그거 보면은 전쟁이야. 사연아 저거 멀티탭 뽑으면 전쟁이야. 알았지? 저거 뽑으면 전쟁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야 내 시간표 불만은 없지? 원래 니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간표 그대로예요. 니네는 아예 내가 손 1도 안 댔어요. 그게 11월에 시간표 바꾼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11월에 한번 시간표 바꿨으니까 너네 그래서 내가 안 바꾼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대신 그거 하나는 좀 알고 넘어가세요. 다음 주부터 클리닉 시간표는 오늘 아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월요일날 영어를 하는 학교가 인화여고랑 선인고예요. 선인고랑 인화여고가 월요일에 영어를 하러 가기 때문에 걔네들만 금요일날 클리닉을 합니다. 인화여고랑 선인고만 금요일날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월요일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들은 월요일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월요일은 박찬종 선생님이랑 행복하게 찌지고 볶으면서 클리닉 하시면 되겠고요. 금요일날 하는 사람은 저기 너네 조교 채점 봐주는 조교 있죠? 채점 봐주는 조교쌤이랑 뒤지고 뽑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 채점해주시는 조교쌤이랑 뒤지고 뽑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가 시작을 했고 시험 대비도 들어가니까 시험 대비 들어가는 만큼 어쨌든 열심히 잘 쫓아오시면서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1단원을 끝내겠습니다. 보시죠. 바빠요. 148쪽을 그래서 들어갑니다. 드디어 길었던 너무 짜증났던 1단원 드디어 끝납니다. 앞에 보세요. 자, 오늘 시간이 되면 난 2단원 오늘 나가고 싶어요. 가자. 삼각함수 어때? 삼각함수 얘기하자마자 왜 다 한숨이야. 야, 너는 어차피 물리학에서 하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너 어차피 물리학에서 하잖아. 내가 얘기로 사코타는 물리학에 나올 텐데? 거기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시죠. 앞에 보세요. 6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만 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만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집중! 집중!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어디까지 해줬냐면 여기까지 써줬던 것 같은데? 기억나? 어디까지 써줬냐, 내가 어디까지 써줬어요? 그 2차 부등식 풀어준 것까지만 해줬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지난 시간에 판별식을 써가지고 2차 부등식 푸는 것까지 갔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흐름 잡으면서 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봐봐. 됐죠? 여기까지 흐름만 다시 한번 잡고 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는 로그 저기에서는 로그가 없는 꼴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줘야 되는 게,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얘네 둘을 곱한 거를 기준으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랑 같게 하는 x가 하나라도 있게만 하면 됩니다 라는 거를 떠올리면 된다 그랬지. 그럼 나는 그거를 떠올린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여기 로그를 잡아. 그래서 나는 여기는 로그 2에 x 더하기 4, 그 다음에 나는 여기 k-2x 둘을 곱해서 나는 오른쪽에 있는 얘가 로그 2에 5제곱이었던 32까지 만들어주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었던 진수들만 서로 같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진수들끼리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필요했으며, 그 진수들끼리 똑같이 맞추는가, 그래서 나는 여기 x 더하기 4랑 k-2x 둘의 곱을 구할 수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얘가 32였나이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되면서 2차 방정식을 푼 거라 그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쟤네들을 쫙쫙쫙쫙 풀었을 때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k 빼기 8의 x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었던 상수가 플러스 4k, 걔가 오른쪽에 있는 얘 계산결과 32가 된다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한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그래서 나는 2x 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k-8의 x,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더하기 32 빼기 4k 잡아가지고 얘가 그래서 빵이 된다. 그럼 나는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걸 이용해서 판별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풀었대. 여기까지 보여준 거죠, 내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별식을 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까지 두두두두, 그래서 k가 결국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든 아니면 k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든까지 나왔냐면은요 8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는 보여드린 거예요. 맞죠? 딱 여기까지 했어. 기억나요? 니네가 그렇게 머리 지끈지끈하면서 열받아 했던 문제입니다. 되셨지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잡아줬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잡아줘야 되는 말이 여기서 그럼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그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네모 좀 쳐볼래? 상수 k의 값이 최대가 된대요? 아니면 최소가 된대요? 최소, 네모, 상수 k의 값이 이걸 만족해준 애가
최소가 된답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보는 순간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는 소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최대값만 나오고 그 아래는 다 되는 거니까 얘는 왠지 안 될 것 같잖아. 맞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일반적으로 뭐 고르냐면 요거 고르고 답 고르거든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답은 맞아. 됐냐 여기까지는요? 얘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전이 아니면 학습이야? 우리 지금 실전이에요? 아니면 이거 그냥 배우고 있는 학습 과정이에요? 우린 지금은 학습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전에서 이게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설명해 주는 게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적어도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이거는 왜 이런지를 한번 탐구해 봅시다 라는 시간이니까 그럼 탐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해 주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저기 있는 저 범위를 이용해서 나는 저기 있는 상수의 k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순간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왜 진도만 나가면은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왜 진도만 나가면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진도를 나가기가 싫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진도만 나갈까? 라는 표정을 짓고 있지? 넌 아니라지만 얘는 맞다는데? 자 여기 보세요. 현란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현란했어요 방금. 전혀 달랐거든? 자 여기 보세요. 초딩이랑 노니까 약간 초딩이 되는 기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니 다른 학교에서 초딩 가르치니까 다른 학교에서 제일 어린 애가 초6 된단 말이야. 이제 초6 된 애들이랑 맨날 이러고 놀고 있어가지고 습관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5개월째 놀고 있어서 습관됐어요. 뭐 젊게 사는 건 좋은 거라 그랬어요. 젊게 살아야 내가 나이를 먹지 않는데요. 그래야 치매가 안 온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난 오래 살 거예요. 그래야 안 죽는데. 보세요. 아 보긴 하세요. 이제 빨리 딴짓 그만하고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여기에서 K를 구체적으로 정해줄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니네 다 하고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는 어차피 다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갔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사실은 뭐냐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아라. 지금부터 잘 보아라. 여기 있는 얘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K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같이 적으면서 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으니까 같이 내가 이해를 시키면서 올게요. 그래서 여기는 K의 범위를 결정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K의 범위가 그럼 왜요? 라는 생각이 지금부터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K의 범위가 뭐예요? 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가 왜 범위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은 저기 있는 K가 어디 있었기 때문이냐면 밑줄. 얘네가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쟤네들의 자리를 잘 째려보시게 되면 쟤네들의 자리는 딱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진수 자리이기 때문에 진수는 아무 숫자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아무 숫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체로 이미 뭐가 생겨버리냐면 범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쟤네들의 범위를 생각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K의 범위를 설정해주는 건 여기 있는 진수의 범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수의 범위로서 답을 유도했을 때 그럼 나는 저기 있었던 x 더하기 4랑 그 다음에 나는 k-2x 모두 다 0보다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가 생기냐면 저기 쟤네들이 될 수 있는 x의 범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해를 존재하게 하는 x가 무언가가 나오기는 하겠다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해를 만족해주는, 그러니까 저기 있는 해를 만들어주게 하는 그 x는 실제 누구 안에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냐면 여기 x의 범위 내에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생각해 줄 수밖에 없냐면 얘가 어쨌든 값이 있게는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이 범위를 만족해주는 x 범위가 뭐라도 있어야 그 사이에 얘네들이 갖게 해주는 무언가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 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연결되나요? 여기까지? 이걸 잘 이해하셨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면 끝났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기 있는 저 x의 해를 찾아줄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요 x 안에서만 생기게, 이게 하나가 되든 두 개가 되든 관심은 없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쪽 안에서만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K를 조정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진수범위 설정해줬을 때 얘네들에 우리는 뭐를 구해줘야 되겠냐면 이것까지 체크를 해주는데 여기 있는 얘네들의 공통범위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있어야지만, 그래서 공통범위가 존재해야지만 그 우리가 후보로 잡아줄 수 있는 X가 뭐라도 생기거든. 그럼 그 뭐라도 생기게 되는 그 X를 기준으로 우리가 조정해서 답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얘부터 풀어주게 되면 얘가 플러스 4가 넘어가다 보니까 X가 그래서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얘도 넘어가니까 얘 그대로 바꿔주게 되면 2x가 그래서 k보다 작다가 나오게 된, 그래서 x가 누구보다 작을 수밖에 없냐면 2분의 k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배우는 입장이고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 납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수직선이라는 걸 좀 긁어 와서 수직선이라는 걸 좀 끌고 와가지고 내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직선을 좀 그리면서 상황을 이해하시면 정답은 쉽게 나오게 됩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는. 알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위에 거부터 보세요. 얘를 봤을 때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그럼 얘네에 있어서 어쨌든 얘네 부등호를 결정해주고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4랑 여기 있었던 2분의 k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리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4가 왼쪽, 2분의 k가 오른쪽에 있어도 되겠고 하나는 반대여도 상관은 없어요. 왜? k의 범위를 우리가 제한한 건 아니기 때문에 k는 어디 있든 상관은 없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를 제한하지 않아서 하나는 2분의 k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네들로 나눠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범위가 생길 수 있도록 수직선을 조정해 주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필요했던 추가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스텝이다 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여기서 K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 주시면 이거랑 여기 있는 판별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K의 범위를 종합해야 우리가 진짜 원했던 최소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아마 1등급이라 했죠. 내가 이거 나오는 문제 1등급이라 그랬지 이거. 그때 얘가 1등급으로 값어치 있게 쳐주는 이유가 이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신다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K가 제한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는 이거야.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2분의 K보다는 작다. 이게 하나고요. 하나는 여기 있는 2분의 k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4보단 크다예요. 그러면 1번은 저렇게 흰색으로 그려지고 2번은 저렇게 노란색처럼 그려졌을 때 이 둘 중에서 하나만이 x의 범위를 제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x의 범위가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죠. 됐니? 그럼 생각해봐. 자, 1번, 2번 둘 중에 x의 범위가 제한된 거는 몇 번이기 때문에? 둘 중에 x의 범위가 제한된 건 몇 번이에요? 1번. 얘만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죠. 왜? 공통범위 구해주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원했던 거고 실제 내가 만들고 싶은 건 공통범위가 생기게 만들어주세요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통범위가 생기게 만들어주세요를 하기 위해선 여기 1번만이 여기 이쪽 부분은 공통범위라고 생각은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야? 1번만이 그것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2번은 말이 된다는 소리니까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니까 2번은 이거는 공통범위가 생기지 않아요. 이쪽과 이쪽으로 뻗어나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공백이 생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백은 공통범위가 될 수 없으니까 2번은 그래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번이 안 돼서 1번밖에 안 된다. 고로 2분의 K가 적어도 마이너스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오른쪽에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2를 올려준 게 최종적인 정답. 그래서 K가 마이너스 누구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8보다 컸대라는 결과를 그래서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봐봐. 그럼 마이너스 8보다 큰 애들 중에서만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얘 마이너스 24보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오나요? 얘가 못 들어오는 거야. 왜? 이 범위 내에서만 답을 얘기하라고 한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만 얘기하라 했으니까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탈락이 되니까 이거 밖에 안 됐던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왜 중요했어? 이게 사실 저 판별식의 범위를 더 구체화해주는 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키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지금 다 잘 들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준 게 끝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K가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의 범위를 얻게 되면 최소값 또한 나오게 되는 거예요. K 제일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8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돼요. 누구예요? 8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이 두 개 이거 다 했으면 끝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따라서 K에 우리는 최소값을 찾았고, 그래서 제일 작았던 K의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8이 아닌 플러스 8밖에 안 됐답니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끝인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여기까지 좀 잘 잡아주셨어야 돼요. 됐지요? 여기까지 됐지요? 잘 됐어? 야, 이거 나중에 니네가 풀 수 있어야 돼. 이것까지 풀 수 있어야 100점 나와요. 벌써부터 표정이 난 100점을 깔끔하게 포기해야겠다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100점을 목표를 해야 100점이 나옵니다. 어? 오, 그만큼의 노력을 하세요. 동현이 다 정리했어? 야, 이거 원하는 거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 얘만 하면은 뒤에 있는 부등식은 쉬워요. 실수만 안 하면. 됐냐? 여기까지 했냐? 부등식은 실수만 안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됐으면 그 다음을 가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다 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K가 최소일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게 답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3번 파이널. 그래서 나는 여기 잘 봐. 로그 2에 x 더하기 4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똑같이 2에 저기 있는 K가 이번에는 누가 되었냐면 최소값이니까 8일 때예요. 그러니까 K 대신에 8 집어넣어서 8-2x가 얼마가 되게 하는 해를 찾아주라는 소리냐면 5가 되게 하는 x를 찾아라.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답이었던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그러면 나는 여기 진수 범위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둘 다 첫 번째 x 더하기 4도 0보다 어때야 되겠고요. 얘 어때야 돼? 0보다 x 더하기 4도 0보다 어때야 돼? 그래야 되겠고 8-2x도 마찬가지 0보다 으뜨셔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제 넘어가. 그래서 x가 누구보다 크고요. 그치,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얘도 그래서 x가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얘 넘어가고 나눠주면 되지. 그럼 x가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치, 얘 4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x가 4보다 작으면 되니까 맞아?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진수의 범위를 제한을 했고 그 진수의 범위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준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거야.
그때 여기 있는 두 번째 뭐 하냐면 실제 방정식 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밑을 똑같이 맞춰서 나는 여기 있는 x 더하기 4랑 8-2x를 곱해서 만들어준 것. 그 다음에 5도 마찬가지 로그로 바꾸니까 로그 2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의 5제곱이 되니까 여기가 32가 되면서 그때 여기 있었던 진수 두 개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요 친구를 서로 비교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을 서로 비교해서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정리하면은 x 죽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32 잡아준 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지? 여기까지? 그래서 얼마냐면 끝! 됐죠? 여기까지는요. 왜? x제곱이 0이야. 그래서 x 누구밖에 안 나와? 0밖에 안 나와. 그래서 답이 누구냐? 이 사이에도 들어갔으니까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인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해주면 되고 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6-1번도 비슷한 문제 뒤로 있는 6-2번은 이거보다 많이 쉬운 문제니까요. 걔네들은 시간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정리 다 하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152쪽에 이제 머리 좀 식히러 가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건 다 했어요. 쉬운 거 갑시다 이제. 머리 좀 식히러 갑시다. 자, 152쪽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나요? 이거 에어컨이에요? 네. 추워요. 그래 오늘 지우도 아픈데. 아니 아까 1학년 할 때 더워가지고 켰어요. 1학년 할 때 너무 더워서 켰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갑시다 2학년들. 가봅시다 2학년들아. 자 로그 부등식입니다. 152쪽입니다. 자 지수 부등식이랑 로그 부등식 푸는 방법이 같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같아 달라.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푸는 방법 같아 달라. 아니 같냐고 다르냐고. 아니 같아 달라. 아 나 진짜 이 왼수들아. 같다고.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아 진짜 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어? 대답 좀 하라고 이 왼수들아. 아 진짜 내가 맨날 힘들어요.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장풍 쏘지 말고. 아 진짜 장풍 쏘고 있어. 장풍 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나 보십시오. 아 나 진짜 자꾸 재밌는 놀이거리 창조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아이씨 어려운 거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해가지고 멘탈 다 나간 거야 뭐야. 빨리 보세요 이제. 쉬운 겁니다. 쏘지 말라니까 장풍. 이렇게 쏴야 돼 자꾸. 자 여기 보세요. 가볼까나. 자 시작합시다. 1번 밑이 같아요. 그럼 누구끼리 비교해주면 될까요? 진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1번 답 얘기해보세요. x 누구보다 크면 되나요? 3보다 크면 됩니다. 정답인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게 잘 들어. 여기 있는 얘가 여기 밑에 있는 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성립합니까? 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나의 대답은 yes 아니면 no야? 그건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에 거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합니까? 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여기 있는 첫 번째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건 여기 있는 밑을 보면 1보다 커요. 그럼 1보다 큰 애들을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그러기 때문에 증가함수는 뭐냐면 x가 커질수록 y가 어차피 똑같이 커지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게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큰 아이들, 즉 밑이 1보다 큰 애들에 한해서는요 x가 커질수록 y가 똑같이 커지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x만 비교 잘할 수 있다면 로그 값도 비교할 수는 쉽다라는 거야. 그거를 비교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정답이 나와요. 근데 얘는요 그렇게 하기에는 밑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밑이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뭐냐면 x가 오히려 올라갈수록 y는 반대로 떨어지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등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예를 풀 때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레슨 하나 들어갑니다. 레슨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슨 이건 좀 적어주면 좋아요. 이게 팁인데요. 이게 대부분 많이 써요. 많이 쓰는 팁인데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됩니다. 그래서 밑7보다 작은 애들은 부등호를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 아니면 안 귀찮아? 그게 엄청 귀찮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전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그걸 다 떠올리면서 해를 구하기에는 실수하기 딱 좋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수할 때도 분명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밑이 1보다 작은 애들 다 1보다 큰 애들로 바꿨어? 아니면 안 바꿨어? 바꿨던 거 기억나요? 됐나요? 그래서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럼 얘도 정확하게 뭐 하면 되냐면 그걸 하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시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그냥 이거야. 밑을 반드시 뭐보다 크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냐면 1보다 크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1번처럼 즉 위에 있는 얘처럼 그냥 진수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부등호의 방향 변화를 일단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냐면은요. 없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부등호는 웬만하면 방향을 안 바꾸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 그래야 1차 방정식처럼 풀 수 있는 단서라도 생기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얘네들도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풀려고 하면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교했던 방법 그대로 가다 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밑에 주어졌던 3분의 1과 여기 있었던 9분의 1이 있다면 얘가 둘 다 지금 이제 1보다 작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얘를 당연히 1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돼 아니면 만들지 말아야 돼? 만들어줘야 돼. 그럼 1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 1보다 크게 만들려니까 진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야 되겠지. 지수에 마이너스 누구만 주기만 하면 뒤집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주면 뒤집을 수 있죠. 그래서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줍니다. 심지어 9는 3의 몇 제곱이므로 3의 2제곱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다 간단하게 만드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로그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진수로 들어오는 i가 여기는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로그 9분의 1입니다. 그럼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냐면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나는 x 더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비교해 줄 수 있고 어차피 지들끼리 아직 찢고 볶은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줘야 돼.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지수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다 앞으로 튀어나가도 상관은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럼 걔네들 다 밖으로 빼세요. 그러면 밑은 그 순간부터 통일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밑을 통일시킴으로써 그래서 우린 여기 마이너스를 잡아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로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에 우리는 x 빼기 2 이렇게 되고 잘 들어 얘도 나오죠. 그럼 쟤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요? 2분의 1로 튀어나오죠.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모로 가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튀어나옴으로써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결국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3에 누가 되냐면 x 더하기 4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지들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식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하냐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은 앞에 붙어 있었던 얘네 둘이 꼴배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쟤네들을 정리해주면서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니까. 근데 니네 생각해. 이거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요.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줄 테니까 그거를 보세요. 중학교 2학년에서 내가 최근에 찍고 있는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친구인데 까먹었으면 그거 좀 보세요. 그거 한 3분이면 돼. 알겠죠? 나 딱 3분 안에 설명하고 끝난 거니까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알지? 눈 제일 흐리멍텅하게 멍 때리고 있는 애한테 질문할 거야. 누군지 지금 현재 감 오지? 지금 누군지 지금 감이 올 텐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누군지 알지? 누가 멍 때리래? 누가 멍 때리래 홍선이? 야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 밖에 안 바뀌어. 그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거야 그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 이제부터. 그래서 얘네들 동현이 지금 알았다는 표정인데 이거 아닌데요? 중2 때 배웠지 이거? 네. 이거 중2 때 한 거야 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바꿔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 이렇게 싹 바꿈으로써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 왜? 마이너스는 날라가니까. 그래서 난 여기 있는 로그 3의 x 빼기 2랑 그 다음에 나는 제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날라가게 된 난 여기 있는 로그 3의 x 더하기 4가 남게 되겠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이제는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바꾼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고 그 앞에 붙어 있었던 2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수들끼리만 비교해주면 되니까 x-2의 제곱과 x 더하기 4 밑을 똑같이 맞췄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비교한다. 즉 2차 부등식을 푼다. 이 생각까지 가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왼쪽 전개했더니 나는 여기를 전개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얘 전개하니까 x 더하기 4 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x제곱 마이너스 5x가 되었고 얘가 0보다 작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얘네 x로 묶음으로써 나오게 되는 x의 x 빼기 5가 0보다 작다. 끝!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얘의 범위를 설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 범위 좀 구해봐봐. 그럼 얘 x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치? 이 정도는 이제 알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 정답은 0과 5. 이렇게 쓰고 나는 이게 답이에요 하고 딱 체크를 해.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고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차이점 하나가 바로 뭐냐? 이렇게 풀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x 자리가 누구한테 있었는지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째려보십시오. 그럼 여기는 x가 지금 현재 둘 다 누구 자리에 있습니까? 진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정식 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진수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범위가 설정이 됐지만 이 범위가 설정되기 이전에 우리는 뭐가 생겼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 진수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쟤네들의 범위가 이미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이미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찾으라는 것이 된 거야. 그러니까 x가 실수 전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부등식처럼 이렇게 풀고 이게 정답이에요 헤헤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이 두 번째를 찾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래서 대표형 1번에서부터 한 얘기를 할 건데 무조건 진수 범위를 먼저 설정해주고 가는 게 그래서 가장 안전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번째 뭐 하냐면 진수의 범위를 제한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x 빼기 2라는 친구와 x 더하기 4라는 친구 모두 다 0보다 크더라고요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주게 되면서 x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풀어지니까 x가 누구보다 크기만 하면 되고요. 그렇지, x가 2보다 크면 되고 두 번째 건 x가 누구보다 크면 되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 아니면 둘 다 되면 돼? 둘 다 돼야 돼요.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범위 찾아줘야 되니까 위, 아래, 위, 아래. 둘 중에 누가 정답이야? 위에가 정답이 되면서 결국 뭐야? 2보다 큰 애들 중에서 0과 5 사이에 있는 걸 찾아라. 이게 정답이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보다 큰 애들 중에서 0과 5 사이에 있는 거를 찾아줘서 제안해 줘라. 그게 정답인 거지. 그러니까 얘 진짜 정답은 2에서부터 5까지 아니면은 0에서부터 5까지야. 그러니까 얘 진짜 정답은? 그래서 얘 진짜 정답은 2에서부터 5까지가 되는 거예요.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잡아주시면서 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고 이걸 바탕으로 대표형 1번부터는 쉬는 시간 갖고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1번부터 보시죠. 빠르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1번 쉬우니까 빨리 갑시다. 1번. 자, 한 번에 보여드리고 여기 대표 유형들만 너네들이 풀 수 있다라는 전제.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시 풀 시간만 딱 드리고 딱딱 끝나자마자 빡! 여기 3번까지는 한 번에 빡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고 4번도 금방 하니까 4번까지는 금방 넘어가고 5번에 시간을 많이 쓰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얘는 시험 때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삼각함수 하기 전에 마지막 머리 말랑말랑해지라고 설명은 해줄 건데 많이 쉬워요 얘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1번이나 보시죠. 오늘 숙제 프린트에는 그래서 6번은 없습니다. 6번은 안 넣어놨으니까 그냥 다 푸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다 푸시면 되고 월요일날 드렸던 것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풀어오십시오.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학원 월요일날 정상 수업함. 고등학생들만. 고등학생들은 정상 수업 한답니다. 고등학생들은 정상 수업 한답니다. 중학생들은 쉰대요. 고등학생 무대 안 왜 해요? 그 차별이 맞아요. 설날 때 쉬었잖아요. 설날 때 쉬셨잖아요. 그건 당연히. 원래 쉬는 건 거기서 설날 때 월수 이틀 다 빠지셨다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니네가 나를 원망하겠지만 그거 제안한 건 나예요. 내가 제안했어요 그걸. 저번 설날 때 월수 다 쉬었는데요? 하니까 원장님이 수업해야 된다는데? 왜? 표정 보니까 나 오래 살 것 같은데? 나 좀 많이 오래 살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중학생들까지 다 부르자 그랬어요. 나는 원래 중학생들 다 부르자 그랬어요. 근데 원장님이 중학생은 가혹한 것 같다고 중학생은 안 부른대요. 고등학생들은 불러야 된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솔직히 너네 말고 제일 억울한 건 경연이네야. 걔네는 설날 때 나왔어. 걔네 설날 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반 중3 애들은 설날 때 나왔잖아. 하루는 쉬어도 되지 걔네들은. 그렇지 않니? 니네 설날 다 쉬었는데. 알았어. 미안해. 나 다음 주에 메가커피 사줄게요. 됐죠? 미안해.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면 커피 사드릴게요. 미안해요. 됐죠? 자, 여기 보세요. 그걸로 안 풀려서요나? 그걸로 안 풀려? 안 풀려? 클리닉 찍으니까 어때요? 다음 주 월요일은 클리닉 없어요. 그래서 몇 시에 가요? 어? 몇 시에 가요? 그냥 정규 수업 그대로. 정규 수업만 하고 집 갑니다. 클리닉 쌤은 출근 안 하시기 때문에 클리닉은 없어요. 그날. 그러니까 월요일 클리닉 대상자는 클리닉을 안 하겠지. 그럼 금요일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금요일은 얘기가 다르죠. 금요일은 얘기가 다르죠. 자, 여기 1번이나 보세요. 금요일 클리닉도 빼줘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하죠. 아, 월요일이 빠지는데 금요일이 왜 안 빠지냐? 생각해 볼게요. 금요일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저게 죽으려고 벌써부터 월요일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요. 월요일 생각하면 첫 얘기 나가야 되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 빠지지 마세요. 첫날. 알았죠? 삼각함수 첫날이야. 다음 주 월요일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쉬우니까 빨리 갑시다. 자, 얘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그의 밑을 잘 보니까 지금 현재 로그의 밑이 서로 다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아요. 그럼 진수들끼리 비교하면 되는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나의 질문. 지금 현재 보니까 얘 풀려면은 첫 번째 우린 누구의 범위부터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수들을 비교하기 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범위 먼저 찾아주라 그랬니? 밑은 이미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동일하게 나왔으니까 걔는 빼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누구의 범위부터 우리가 설정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 진수의 범위 먼저 우리가 정해주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 1번의 첫 번째 바로 뭐의 범위부터 결정해주면 되냐면 이 진수의 범위를 먼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진수 x와 두 번째 진수 5-x와 세 번째 진수 4x 빼기 2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줬을 때 셋 다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이 나와야 되므로 이거 보기만 하면 돼. 앞에 있었던 거랑 계속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서 x범위 다 제한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만 하세요. 이따가 너네가 스스로 풀어야 되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범위 다 제한해서 제 넘어가니까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답. 그래서 x가 5보다 작다. 얘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정답 x가 그래서 몇 분의 몇보다 크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냐면 그래서 여기 있었던 제. 그래서 얘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아주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땅땅땅 해주시게 되면은 x의 범위가 제한이 되면서 얘네 둘이 공통 범위가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제가 공통 범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x는 2분의 1에서부터 그래서 5 사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x의 범위를 제한한 다음에 두 번째 진수들끼리 비교하는데 이때 여기는 밑은 둘 다 보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2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2는 현재 1보다 크니까 아니면 작으니까요? 크니까 바꾸는 대상이 아니면 안 바꾸는 대상이야? 안 바꾸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 하면 되냐면 두 번째 그냥 진수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진수 비교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돼? 위치 같았던 로그 두 개는 더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x와 5-x 곱해준 것.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를 똑같이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제 4x 빼기 2랑 비교했을 때 얘가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끝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진수들만 비교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었던 5x 빼기 x제곱과 전개는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4x 빼기 2를 비교해서 얘가 왼쪽이 더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끝인 거예요. 그럼 2차 부등식을 그대로 풀면 되니까. 맞니?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그대로 풀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x제곱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빼기 2가 0보다 작은 그래서 나는 얘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x 빼기 2랑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얘 범위를 또 찾아줄 수가 있어요. 특정합니다. 그래서 얘 범위가 마이너스 얼마랑 얼마 사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 그래서 2 사이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잘 들어 1번, 2번으로 나왔던 범위를 같이 종합해야지 우리가 진짜 찾고자 했던 정답이 나오게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 범위와 나는 여기 있었던 얘 범위를 같이 종합해주는 범위를 구해준 게 진짜 정답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공통범위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고 그래서 공통범위 찾아주니까 정답은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었냐면 그래서 여기 있는 공통범위 2분의 1과 그래서 이 사이가 되었답니다. 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 이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데 그럼 2번 저렇게 로그로 되어 있는 합성함수 꼴에서도 푸는 방법은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함수가 되어 있는 꼴에서도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래서 2번도 잘 보세요. 그래서 1, 2번은 단순하게 이해하면서 오면 되는 영역이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뭐 왜? 자 여기 보세요. 왜? 뭐? 아 좀 봐봐. 잘 봐. 잘 들어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첫 번째 나는 여기 있는 합성함수 꼴이 있습니다. 그럼 합성함수는 반드시 밖에 거 먼저 풀어주라고 아니면 안에 거 먼저 풀어주라고? 아 누가 안에 거부터 풀까요? 밖에 거 먼저 푸셔야 돼요. 왜? 안에 거 먼저 풀려고 하면은요 감이 안 잡힙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부터 풀어야 되냐면 합성함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항상 반대야. 우리가 계속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풀어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합성함수도 안에 거를 먼저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인데 아니야. 합성함수는 밖에 거를 먼저 풀어주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부터 푸냐면 밖의 함수부터 풉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로그 2에 나는 여기 있는 로그 5의 x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실제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었던 요 x범위 로그 5의 x라는 진수의 범위를 특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의 범위를 특정해 주는데 이때 왼쪽에는 로그, 오른쪽에는 로그가 없습니다만 저기 있는 저 1이라는 건 로그를 씌워줘도 되는 애예요? 아니면 안 되는 애예요? 1은 로그를 씌워줘도 돼요? 안 돼? 1은 로그가 들어와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1은 로그가 들어와도 되니까 그래서 로그를 치워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밑이 2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로그가 2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1 만들려면 밑과 진수를 같게 아니면 다르게? 같게. 그러니까 밑이 2니까 진수도 얼마가 될 수 있도록?
2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거라.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에 것들만 비교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풀어주면 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만 여기에서 얘네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었던 요 진수 로그 5의 x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첫 번째 우리는 여기에서 진수의 범위를 특정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진수의 범위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었던 로그 5의 x라고 주어져 있는 i의 범위를 먼저 제한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로그는 다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로그 진수의 범위부터 특정해주면서 여기 있는 x의 범위를 먼저 한정을 시켜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로그 x는 진수예요. 마찬가지 얘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니까. 야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될까? 크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0은 밑이 뭐가 됐든 간에 진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1이 되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로그 5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진수끼리 비교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x가 그래서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먼저 생각한 후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5의 x와 그때 나는 여기 있는 2 얘네들을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 있는 2는 로그 5로 바꾸게 되면 얘는 로그 5의 얼마니까요? 얘는 로그 5의 얼마예요? 그치? 25 되시겠다. 그래서 얘네 진수들끼리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어차피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양수인 거는 상관없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양수인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진수들끼리 비교했을 때 밑은 또 1보다 크니까 개꿀인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x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거부터 해가지고 안의 순으로 천천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성함수 꼴에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2번 똑같이 푸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두 개 합쳐서 4번만 드릴게요. 준비 시작. 해보십시오.
여기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풀어봤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다 풀어보시면 돼요. 그치 홍사라? 뒤로 넘어갈게요. 대표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만 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집중. 집중. 자, 요렇게 딱 보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이 1번 딱 보니까 느껴요. 뭐가 겹쳤나요? 1번 보니까. 로그 EX가 겹쳐요. 그럼 우리 방정식에서부터 많이 싱숭생숭하게 그다음에 도키도키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저렇게 겹치면 무조건 뭐 하라고? 치환하라는 얘기.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환형이에요. 그럼 이렇게 치환형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답을 유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집중. 얘네 첫 번째 겹치게 되는 것들을 찾기 위해 첫 번째 뭐 해주냐면 잘 보기만 하면 돼. 방정식이랑 푸는 방법 계속 같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냐면은 무조건 식변형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만들 수 있다면 바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있었던 4는 바꿀 수 있는 아이예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내려오게 하면서 여기 있었던 제 로그 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4가 내려오니까 4 내려온 로그 2의 x. 거기에 우린 더하기 3이 해준 게 0보다 크다라 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여기서 로그 2의 x가 겹치니 쟤를 치환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로그 2의 x가 겹쳤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의 x를 나는 지금부터 t로 치환하는데 로그 치환했습니다. 범위 생겨요? 안 생겨요? 로그는 애초에 함수값 자체는 제한이 없는 아이들이야. 로그는. 그쵸? 왜? 다 되잖아. 마이너스도 되고 0도 되고 플러스도 되고 다 되니까 얘는 제한이 없어요. 나중에 x 범위 구할 때만 제한해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건 조금 이따가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로그를 치환을 하니 그냥 치환한 결과 그래서 나는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4에 저기는 로그 똑같이 t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더하기 3 해줘서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제 인수분해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제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t-3과 t-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t가 1보다 작든 아니면은 t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기만 하면 되냐면 3보다 크다라는 요 식변형의 결과까지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로그의 범위까지는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상복구 하는 것까지는 다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상복구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나는 답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t가 로그 2의 x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로그 2의 x가 첫 번째 1보다 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여기 t가 로그 2의 x였는데 얘가 이번에 누구보다 클 수도 있냐면 3보다 크다라는 요 로그 2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1차 부등식을 풀어준 게 정답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꼴을 풀어주다 보니까 여기 얘 로그 왠지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맞지? 그래서 로그로 돌려야겠다. 그래서 나는 로그로 돌려서 로그 2의 x랑 1은 로그 밑을 2로 맞춥니다. 그럼 2에 얼마가 됩니까? 다 같이 2에 얼마가 돼? 2에 얼마가 돼? 진수? 2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로그 2의 2랑 비교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우리는 x범위 그래서 2보다 작다. 여기까지는 다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여기는 얘도 똑같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의 x랑 그 다음에 나는 3은 로그 2의 얼마예요? 3은 로그 2의 얼마야? 8이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서 얘가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x가 8보다 크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또는 범위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범위다 보니까 또는 범위로 우리가 처리해. 그래서 우리가 x가 2보다 작든가 x가 8보다 큽니다. 라고 쓰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장렬하게 부분 점수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라고? 왜? 맞아, 정답이야.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봐. 역시 우리가 배운 건 로그는 무조건 진수가 아무 숫자나 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면 있기 때문이야?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진수 여기 있었던 x의 범위가 무조건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이 깔려있지? 무조건 0보다 크다가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애들 제한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진수의 조건이 붙어야 돼요. 아니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합쳐봤는데 얘가 어차피 0보다 큰 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얘처럼 음수까지 다 잡고 있다고 치면 그건 좀 제한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있는 진수의 범위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했어? 그럼 답은 유도된 겁니다. 끝났습니다. 1번 답 이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가 왜 붙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주면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따가 연습하실 때 참고하라고 적어드리면 이게 진수의 범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수의 범위라서 그러함.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2번. 그래서 여기 2번도 똑같이 한번 볼 건데 그럼 2번을 하기 전에 앞서서 질문! 밑은 지금 현재 보니까 둘이 서로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아요. 하지만 둘 잘 보니까 로그의 밑이 1보다 커요? 아니면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로그의 밑이 1보다 작았다라는 건 1보다 크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보다 크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다 뭘 다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뭘 다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만 다 끄집어내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봐봐라. 지금 다 잘 들어. 여기 5가 나오면서 얘가 마이너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도 5가 되면서 마이너스. 근데 둘을 곱하라며.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해봤자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봤자 뭐가 돼버려요? 플러스가 돼버리니까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끼리 곱해봤자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실제로 요렇게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로그 밑을 5로 바꾼 거에 나는 저기 있는 진수 그대로 25x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 똑같이 로그 밑을 똑같이 5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저기 있는 진수 여기 있는 125x랑 비교했을 때 둘을 곱해준 거랑 같다라고 써줘도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끼리 곱해졌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만약 마이너스가 한쪽만 있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살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조금 달라진 부등식을 풀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로그의 곱이다. 이거 보는 순간 괜히 또 설레가지고 이것도 밑변환해가지고 약분시켜야겠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거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뱅뱅뱅뱅 돌아가지 말고 지금 다 잘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꼴이랑 여기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꼴에서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진수들은 다 숫자랑 x들을 곱이라고 써줘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저기 앞에 있는 숫자들 25랑 125를 보니까 25랑 125는 다 5의 거듭 제곱들이 맞아요? 아니면 아니에요? 맞단 말이야. 그럼 5의 거듭 제곱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하냐면 진수들끼리 이렇게 찢어버려가지고 그럼 로그 한쪽을 좀 다 죽여버릴 수 있겠다라는 약간 좀 기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었던 애부터 난 여기는 로그 5의 25와 결국 나는 여기는 로그 5의 x 요렇게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었던 저 뒤에 있는 노란색도 로그 5의 125에다가 로그 5의 x 얘네들로 잡아서 어차피 곱하기라니까 괄호들을 써줬을 때 나오게 된 얘네들을 곱이라고 생각해줘도 문제는 없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게 된 계산 결과가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계산 결과 이거는 어차피 얼마가 될 거냐면 2.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어차피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되겠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식이 좀 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로그 5의 x 더하기 2랑 여기 있었던 로그 5의 x 더하기 3 요렇게 둘의 곱으로 써줄 수 있겠고 얘가 결국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면 되냐면 2보다 작거나 같던데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오? 이제 겹쳤지? 보이지? 누가 겹쳤다는 거? 그때 여기 로그 5의 x, 로그 5의 x가 제대로 겹쳤다라는 게 보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 5의 x가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래서 로그 5에 x가 겹쳤대.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치환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난 여기 있었던 t에다가 2를 더해준 거, 그리고 나는 여기 있었던 제 t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3을 더해준 것,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았더라. 이거 풀어주면 끝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전개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주면 답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전개해주고 답 계산해주게 되면, 그래서 나는 t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6e 결국 2보다 작거나 같은 2차 부등식이 되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된, 그래서 얘네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t 더하기 4랑 t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니, 그래서 여기 있었던 t 다시 원상복구해서 나오게 되는 로그 5의 x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로그가 사이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얘들이 다 0보다 큰 애들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전적으로 진수의 범위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하십시오. 로그 계산값이 마이너스 4만 되고 싶어. 그러면 얘 실제로는 x를 여기 있는 진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는 5의 몇 제곱이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5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여기 있는 로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로는 얘는 5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겨?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얘는 어차피 밑이 1보다 컸으니까 부등호의 방향 바꿀 필요도 없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되겠지. 얼마냐? 5의 마이너스 4제곱. 625분의 1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붙어서. 그래서 얘가 밑에 있는 답처럼, 그래서 62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의 마이너스 1제곱 몇 분의 몇이에요? 25야.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그냥 5분의 1 아니야? 5분의 1? 그래서 정답 5분의 1.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잘 정리를 해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 두 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니네 학교 선생님 왜 이상한 사람 온대? 아니면 내가 이상하다고? 왜 부정을 안 하냐? 야! 괜찮아요.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다 보세요. 저기는 그냥 신용이고 잘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면 무조건 저거 뭐해라? 3번 얘기했습니다. 지수에 로그가 있습니다. 저거 뭐해라? 바꿔. 뭐 어떻게 바꿔요? 아니 어제 초딩 애들이 나보고 제발 이것 좀 하지 말라고 하나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래야 여자친구가 생길 것이라며. 그래야 여자친구가 생길 것이라며. 나한테 제발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냐? 그래요. 급발진 하지 말래. 왜냐면 내가 요즘 초딩 애들한테도 맨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질문 던지는데 애들이 대답을 안 해. 그럼 내가 맨날 이러거든. 그러니까 급발진 좀 하지 말래, 제발. 고쳐야 되는데. 대답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데. 나 여친 생겨야 된다고. 나 결혼해야 된다고 올해. 할머니한테 잔소리 안 먹고 싶다고. 자, 여기 보세요. 할머니가 새해 첫날 첫 마디가 나한테 뭐였는 줄 알아요? 형철이 결혼 언제 하니? 여친 있니? 였어요. 없다니까. 형철이 어디 문제 있니? 이랬어. 실제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그러셨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부터. 마음의 상처를 세게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어가지고 굉장히 슬픕니다, 지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고. 왜 이렇게 끄끄대기도. 왜 우리 할머니가 나 악담했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까 아빠는 고1 애들도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악담했어 하니까 걔네도 끄끄대면서 좋아하던데. 이 얘기 해주니까 고1 애들 다 끄끄대면서 좋아해. 형철이 어디 문제 있니? 하는 순간 다 털렸어. 봐봐. 에휴. 우리 할머니도 나 까는데 여념이 없고요. 에휴. 보세요. 왜 이렇게 끄끄대. 빨리 봐. 야, 그래서 뭐 해야 되냐고. 저 본수가 뭐 해야 돼요? 지수에 있잖아. 그럼 지수에 있는 저 로그를 내리라고 내리지 말라고?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해야겠어. 그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로그는 내리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수에 있는 로그 내리면서 뭘 또 이상한 필터만 또 적고 있어?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그 내릴 건데 아무렇게나 내리지 말고 여기 있는 저 지수에 있었던 로그랑 밑을 똑같이 맞춘 다음에 내려 아니면 다르게 맞춰서 내려? 똑같이 맞춰 아니면 다르게 맞춰? 똑같이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똑같이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 내릴 때 웬만한 로그의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훨씬 더 도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로그의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주면서 내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양변의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어쨌든 밑이 10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대. 그러면서 나는 오른쪽에 있었던 n은 x제곱분의 1000 이렇게는 그대로 가고 여기 있었던 얘는 x가 내려오면서 저기 위에 있었던 지수 로그 x가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와서 우리가 정리해주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거 잘 보기만 하세요. 잘 봐. 아무것도 적지 말고 잘 봐. 숨차.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돼? 합쳐져. 로그 x가 제곱으로 합쳐져.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 해야 되냐면 로그의 나누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을 다시 쪼개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었던 로그 1000에서 나는 여기는 로그 x제곱을 빼준 것이 되겠네. 여기까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로그 1000은 1000 자체가 10의 몇 제곱이기 때문에요. 세제곱이니까 내려가고 10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가 그대로 내려오면 얘는 그래서 3에서 2가 내려온.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로그 x가 된다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끝. 그럼 아까 뭐야? 2번이랑 똑같아졌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답은 지금 빨리 니들이
내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는 아까 2번에서 연습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해드리고 2번처럼 풀어보시면 됩니다. 빨리 해보세요. 준비 시작. 이거 하고 4번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이십니다. 5번을 가고 싶었으나 가지를 못해서 굉장히 서글퍼요. 아까 내가 우리 할머니 에피소드만 안 꺼냈었어도, 우리 할머니 얘기만 안 했었어도. 뭐야? 왜 안 가? 왜 안 가? 나 진짜. 아니. 이거 땡큐. 안 그래 줄라 했는데. 이거 잘 어울려줬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겁나 잘 올려줬네.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잊을까봐 올려준 거지? 땡큐. 자, 뒤로 넘기세요. 뭐야? 그쪽에 하나 더 갔다. 그거 하나 나 줘. 하나 주라고, 하나. 걔 거기 하나 남지. 다시 앞쪽으로 반송해, 하나. 어차피 둘이 돌진 개찐인데 뭐. 넘기시고. 자, 큰일 났다. 자, 번호는 끝까지는 아닐 테니까 제한된 범위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번인데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 니네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알고 있을 텐데 그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만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은, 연립부등식 푸는 방법만 떠올려 보시면은 얘 답 유도하시는 거는 굉장히 많이 쉽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볼게요. 앞에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을 푼다. 그럼 위에 아래 부등식의 해를 같이 만족해야 됩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까? 둘 다 같이 만족해주는 공통범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도 만족하면서 아래쪽도 같이 만족해주는 해를 찾아주는 게 여기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찾아주려면 첫 번째 그럼 당연히 위에 거 아래 거 각각 다 풀어야 돼요? 아니면 풀지 말아야 돼요? 다 풀어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보기만 하시고 이거는 쉬우니까 니들이 집 가서 해보신다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적을 것도 없어. 그럼 얘 딱 봐봐라. 이거 지수부등식이고 밑 지금 현재 동일하게 맞출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밑다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럼 2분의 1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줘요. 됐죠? 그래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므로 그래서 16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시니까요. 마이너스 4제곱이시니까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서 쟤네 마이너스 주게 된 마이너스 x 더하기 2와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4 얘네들을 비교해서 왼쪽 게 더 크면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돼요.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x 아직 1분 남았어요. 얘 넘어가면 얘가 6이 돼서 6보다 작다. 이게 결론이 돼. 뭐 지수는 뭐 제한 사항이 없으니까 저기까지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 거는요 로그 부등식을 푸는 거네요. 자 그럼 로그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의 범위부터 우리가 설정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치 진수 범위부터 제한하라 그랬으니까 진수 범위부터 우리가 제한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x-2랑 5x 빼기 4가 다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까? 둘 다 0보다 으뜻하라는 거 보여줘라? 크다라는 거 먼저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풀어주게 되면 x가 그래서 2보다 크고 얘 풀어주면 x가 그래서 5분의 4보다 크니 둘을 같이 만족해주는 공통범위 찾아주면서 출발하라는 것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을 같이 만족해주는 공통범위는 사실상 어딨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큰 애들에서만 답을 유도하시면 되겠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서 답을 유도했을 때 두 번째 우리는 실제 얘는 잘 보아하니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아이 아니면 없는 아이?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아이 아니면 없는 아이? 있는 아이시죠? 그러니까 밑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에 나는 여기 있는 x-2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로그 4도 똑같이 맞춰줄 수 있게 되는데 4는 2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게 되며 2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나는 5x 빼기 4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2 나가고 왼쪽으로 올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얘가 나가면서 여기 이렇게 되면서 얘가 2분의 1이 될 거고 2가 곱해지다 보니까 여기 2 로그 2에 x 빼기 2와 그때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에 나는 5x 빼기 4 둘을 비교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다고. 그럼 2 올라가면서 진수들끼리만 비교해 주면 되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여기 있었던 x 빼기 2의 제곱과 나는 여기 있는 5x 빼기 4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더라. 즉 왼쪽 게 더 작더라라는 2차 부등식 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호르르르르르르르 이거는 뭐 니네들이 풀 수 있으니까 그거 풀어주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범위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1과 8 사이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공통범위 찾아주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8보다 작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공통범위 찾아주는 과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로그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진수와의 공통범위 찾아줘야 되는 거. 됐어요? 그러면은 뭐야? 이건 단순하게 로그 부등식을 푼 거고 얘는 지수 부등식을 푼 거니까 연립부등식은 둘을 같이 만족해주는 범위를 찾아주는 게 최종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었던 이거랑 여기 있었던 이거를 같이 만족해주는 정답을 찾아주시는 게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최종 정답은 2에서부터 몇 가지밖에 안 되므로 그래서 최종 정답은 2에서부터 몇 가지? 그렇지. 그럼 2와 6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총 몇 개? 3개. 그래서 정답이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갈게요.
어려운 것들을. 알겠죠?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빨리 로그 끝내고 삼각함수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월요일로 볼게요.